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제형솔루텍 영상 기다리신 분들 많죠? 제가 지난번 이 완전 바닥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는 건데, 지금 이 한 번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3거래일 정도 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반등이 나왔다 단가에 다시 오니까. 자,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주 지금 이 형태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말한 그 흐름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제가 바닥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아래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훅 빠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한번 우리가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차 매수를 하자고 다 문자를 오늘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제가 그랬죠. B의 경우에는 이 역회된 숄더를 노리는 거라고. 이때가 훅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오늘의 구간이라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찍었기 때문에 급반등을 만들고 유지를 하는지 보고 이 이평선에 대한 돌파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 추가적인 자, 보신 대로 이 하락에 대한 각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완만함을 설명해드리면서 반등에 대한 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이 바닥에서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어 줄 거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보시면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만들고 다시 한번 저점을 다지면서 이제 그 패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저점을 다지는 저점 테스트를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급반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또 이때 또 문자를 보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약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제형솔루텍 바닥을 잘 다졌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제형솔루텍 앞으로의 흐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제형솔루텍 전환에 대한 흐름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기저기 좀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또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현재와 같은 박스도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로봇주들의 전체적인 상승입니다. 그러면서 SL도 올라와 줬고, 현대모백스도 올라와 줬고, 우량주인 레인보우도 엄청나게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로봇주들은 사실상 다른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긴 조정세를 지나서 현재는 하방 경직을 이뤄내고 다음 추세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 다음 추세가 나오기 전에 지금 나오는 그 형태가 바로 이 박스입니다. 박스. 예. 이 박스에서 하방 경직을 충분히 보여주고 보시면은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중기적 이동평균선을 또 지지를 하면서 전환 흐름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중기적 이평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중기적 이평선이 뭔가요? 이걸 안 깨지면 말 그대로 중기 추세가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중기 이평선인 겁니다. 그럼 하방 경직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점진적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직도 주가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그 명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뭡니까? 이 로봇주들의 재상승세라는 거죠. 이게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꺾여있던 이동평균선들이 이 앞에 만들었었던 이 정배열처럼 그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급등을 해줘야지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꺾임이 발생이 되고 다시 한번 돌파와 지지를 보이면서 올라간다. 상승과 조정파 그리고 상승파가 진행이 되는 건데, 제형솔루텍은 지금 딱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채널에 제형솔루텍뿐만이 아니라 보시면은 자, 현대모백스도 이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영상을 지금 최근에 같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올려드린 거예요. 왜죠? 제일 강했던 종목들이잖아요. 제형솔루텍, 현대모백스 이런 애들이 후발 로봇주들이 올라왔을 때 제일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모백스 어떻게 했어요? 현대모백스도 제가 이 수렴 이야기하고 나서 이 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40%가 올랐습니다. 제형솔루텍도 물론 지금 8%대 수익이니까 오르고 있죠. 그때 강했던 게 이제 유로메카인데 유로메카도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때요? 21선 이하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서 전환의 흐름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로봇주들은 하나의 테마입니다. 테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도 전부 다 같이 빠졌고, 그리고 오를 때도 같이 오르는 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위해서 그렇게 움직일까요? 바로 이 다음 상승세를 위해서 지금 이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흐름을 몇 번 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이 수급이에요.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이 상승. 즉 돈을 믿는 거죠, 돈. 이 돈이 만들어 놓은 파동은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지 않고 다시 고점 테스트를 보여주던지 다시 한번 과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흐름이 나온 뒤에 이제 시세 소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비교를 해드린 게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자, 말한 김에 한번 보고 가자고요. 중요하니까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건데, 자, 신풍제약도 급등을 하다가 이런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 21이동 평균선에 대한 돌파를 만들고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다음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과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 난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 나오고 끝이 났냐면 정확히 이 중기적 쌍고, 우리가 흔히 고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중기적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시세가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용솔루텍도 충분히 그 신풍제약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돌파를 하는 이 그림과 이 유지를 하는 그림 속에서 나올 만한 이 호재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자, 얼마 전에 이 상승세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이유로 올랐죠? 대북 관련해서 올라왔죠, 대북. 자, 저는 이 제용솔루텍이 로봇과 대북의 어떤 이 결합성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시장 꽤나 잘 나가는 종목들은 한 가지 재료로만 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겹재료가 필요한데 이 제용솔루텍이 거기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트럼프와 이 북한, 이 두 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은 18년도에 한번 만났습니다. 18년도에. 그 흐름이 이 26년도에도 다시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게 코데지 컴바인 대북주 중에 하나죠. 근데 얘도 지금 1,000원대부터 계속 이 우상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간 다음에 올라오는 게 이제 그다음 뭡니까? 개성공단 이슈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또. 그러면서 지용솔루텍이 단발성 어떤 재료가 될 수가 있고, 물론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더 자세한 이야기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북한과의 어떤 경제적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계속 이 만남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다 이유가 더 있지만, 이건 내용이 좀 깁니다. 이건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이 제형솔루텍이 격포제로 분명히 이 올라오는 국면에서 그 호재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돌파가 먼저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점진적 상승세를 시작할 거예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IT센 글로벌. IT센 글로벌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었는데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조정이 길면 길수록 이 다음 파동에 대한 힘도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면 이 장기동 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점진적으로 이 박스권을 만들더니 그게 돌파를 하면서 뭐가 나왔냐? 바로 다음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재료의 지속성, 충분한 기간 조정, 다시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흐름, 상승과 조정과 상승 패턴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형솔루텍도 그러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크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버블의 중심에는 로봇이 있거든요.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이 바닥 라인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을 좀 느끼기가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경험과 이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SL은 이미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죠. 레인보우도 정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시총상위 로봇주들도 이 고점대에서 깨지지 않고 조정에 대한 파동을 그리고 있는 거고, 특히 제가 올려드렸던 현대모백스 전부 다 지금 하방 경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더 멀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 저점 라인대에서는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일정 부분 상승세가 나오면, 왜냐면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를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즉 타점이 나와야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돌파적인 부분을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이 다음 눌림목이 올 때 있죠. 이때는 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받아보실 분들은 저 맥점코치와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되고요.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제형솔루텍뿐만이 아니라 이 현대모백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많은 분들과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만 보자고요.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 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